한때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 키우느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세대인데 은퇴 이후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노려지는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때문입니다. 특히 60대는 아직은 건강하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는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 세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기범들은 이들을 아주 정교하게 노립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흔히 경제적 안정, 건강, 여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정보에 대한 방어력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키는 능력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1. 아들입니다.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아들 이름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아빠, 나 휴대폰 액정 깨져서 지금 수리 맡겼어. 급하게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평소에도 아들과 연락을 자주 하던 김 씨는 의심 없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메시지는 자연스럽고 말투도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계좌번호가 도착합니다. 김 씨는 별 의심 없이 200만 원을 송금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의 계정이 해킹당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60대는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요청에는 경계심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사기범들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2. 고객님, 저금리 대환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관리하던 박 씨는 어느 날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기존 대출이 있으신데 금리가 높아서 부담되시죠? 저희가 정부 지원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금융기관 상담원처럼 매우 전문적으로 말합니다. 금리 상환 조건, 심지어 개인정보 일부까지 알고 있어서 신뢰가 생깁니다. 이후 기존 대출을 정리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박 씨는 더 좋은 조건으로 바꾼다는 생각에 따라갔지만 결국 수천만 원을 잃게 됩니다. 이 유형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누구나 이자 줄이는 방법이나 더 좋은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그 심리를 파고듭니다. 3. 건강검진 무료입니다. 공공기관 사칭 링크 사기.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씨는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하세요. 은퇴 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던 이 씨는 자연스럽게 링크를 클릭합니다. 사이트는 실제 공공기관과 매우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이름과 주민번호, 카드 정보까지 입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며칠 뒤 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결제됩니다. 이 사례는 신뢰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공공기관, 병원, 보험 등은 특히 60대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는 영역입니다. 사기범들은 그 신뢰를 그대로 악용합니다. 왜 60대가 특히 노려질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음,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함,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음. 즉, 사기범 입장에서는 성공 확률이 높은 대상인 것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누군가와 상의할 기회가 줄어들수록 사기에 노출될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은퇴 후 삶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습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방법보다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중요합니다. 1. 지금 당장이라는 말은 의심하기.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상황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라면 반드시 다시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2. 가족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기. 메신저나 문자만 믿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링크는 절대 쉽게 누르지 않기. 특히 금융, 건강, 공공기관 관련 링크는 검색을 통해 공식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이후의 삶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 돈과 삶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조금만 더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은퇴 생활이 더 안정되고 평안해지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는 정보를 의심하는 힘을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기들은 개인의 부주의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구조와 심리적 반응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나 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인간은 원래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밝혀왔습니다. 특히 인지 편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지름길 사고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권위 편향입니다. 사람은 금융기관입니다. 공단입니다. 전문 상담원입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신뢰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입니다. 평생을 기관은 믿을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틀을 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긴급성 편향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안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붙으면 우리의 뇌는 깊이 생각하기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도록 작동합니다. 이는 원래 생존을 위한 기능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사기범들은 특별히 똑똑한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기본 반응을 정교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2.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늘지만 판단 방식은 달라진다. 노화에 대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경험은 축적되지만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리 속도의 감소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빠르게 들어올 때 이를 비교 분석하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빠른 결정을 유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긍정 편향 증가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 좋은 기회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에 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제안을 받으면 깊이 따지기보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3. 외로움과 고립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의 감소입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떠나고 나면 하루 동안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연결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면 경계심이 낮아지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신뢰가 형성되며 결국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의사결정의 질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상의할 때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립니다. 즉, 사기를 예방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혼자 판단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지, 나는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결 방법도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생활 속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돈이 오가는 일은 무조건 하루 미루기. 100만 원 이상 송금은 가족에게 한 번 알리기. 모르는 번호나 링크는 자동 무시 규칙 만들기. 이런 작은 규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가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5. 결국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판단력이다. 우리는 흔히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연금, 부동산, 저축을 떠올립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 즉 판단력입니다. 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어서 생각해 볼 점. 앞으로의 은퇴 생활은 단순히 편안함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신 조금 더 현명하고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속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 이 한 가지 인식만 있어도 우리는 이미 절반 이상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느리게 결정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혼자 판단하지 않는 습관을 더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이기 때문입니다.